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 오후 4시 45분인데 먼저 구독, 좋아요 빠르게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HAB 오늘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 2.23% 하락으로 65,7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HAB가 최근에 이 박스권 클래스 2 발표가 나온 직후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밑에서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A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마음이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어떨까요? 물론 HAB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HAB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칩니다. 마음이 지쳐요. 내가 지금 8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못 갈까? 이러다가 승인 안 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커진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투자를 그죠? 순조롭게 못 가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에요. 요인들.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투자를 할 때 이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 HAB가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냉정하게 본다면. 왜? HAB는 지금 승인만 가지고 이 FDA 승인만 보고 일단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HAB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죠. 그죠? 가남 1차가 아닐지라도 가남 1차 승인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재료들 빅파마 기업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고 올해만 벌써 M&A 인수합병이 몇 건이에요? 4건이 넘습니다. 4건. M&A가 4건이나 터졌는데 주가가 요 자리에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수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왜? 승인.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력이. HAB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주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재료, M&A 이슈가 터지고 인수합병이 터지고 지금 임상 결과가 뭐 좋게 나오고 새로운 임상 결과가 또 발표가 나고 계속 이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변동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일단 배경지식으로 깔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죠. 왜? 우리는 승인에 대한 내용만 보고 주가 흐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승인이 시간이 좀 남았다. 클래스 2가 되고 나서 뭐 최대 3월 달까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 본질적인 어떤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죠? 손상되지 않았는지, 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몇 가지 가져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HAB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주담통화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렇죠? 주담통화 내역들은 제가 보시면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담통화 했었던 내역을 다 정리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로 제가 열정을 다해서 HAB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 주식이 원래 채널명이 뭐였냐면 주식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제가 3년 전부터 주식 에너지에서 HAB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HAB. 그죠? 벌써 HAB를 분석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HAB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는데 그만큼 HAB 하면 어디 채널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 딱딱 주식이 떠오른다. 주식 에너지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만큼 제 영상의 조회수가 뭐 2,000회, 5,600회 많이 나올 때는 1만 회 이상이 조회수가 나와요. 그죠? 뭐 6,800회, 6,600회 지속적으로 이런 조회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만큼 뭐 자만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상에다가 대충 그냥 우리 가족분들에게 대충 영상 올리는 식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요. HAB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제 생각들,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분, 30분 동안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라는 걸 하시는데, 왜?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 저도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투자를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도 제 영상을 선택하시고 시청하시는 시간을 저는 소홀히 헛되게 보내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HAB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아무래도 1등 채널이다 보니까, 그죠? 1등 채널이다 보니까 욕하시고 막 욕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욕문자 올 수 있습니다. 왜? 저는 HAB의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가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고해요. 계속 곱니다. 그죠? HAB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영상 그만 찍어라,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문자들이 와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저를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회수가 1만 회까지 나오죠. 그죠? HAB 영상이. 그래서 저는 HAB 주주분들 중에서 딱딱 주식을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제가 원래 이거를 은퇴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은퇴는 제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대로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4분기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좋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2025년 2월달, 3월달까지도 이 주식은,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인데, 지금 블랙엘이 난리가 났죠? 왜냐면 차세대 AI 반도체, 완전 최신 반도체예요. 그죠?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칩보다 성능이 몇 배 이상은 뛰어난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블랙엘이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국내 수혜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 수혜주가 리스트업 된 게 한 14개, 16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는 딱 2개 기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목, 원픽 종목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블랙엘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주요 부품. 그래서 땡땡땡땡, 이 종목이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이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평선이 몰리는 자리에서 힘을 꽉 모았어요. 힘을 응축시켰다. 그 응축시킨 힘을 한 번에 폭발시켰습니다. 거리랑 터지면서 이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2주가 더 된 16일 정도가 된 차트예요. 15일, 16일. 2주가 지났죠. 그 전에 차트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눌림 목자리 나오고 이평선 완전히 뚫어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왜? 제가 500% 상승을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젠슨왕이 누굽니까? 엔비디아 CEO죠.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4분기에 블랙엘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그죠?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딱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 만에 블랙엘에서만, 엔비디아의 수많은 제품 라인업 중에 블랙엘에서만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거죠. 미친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미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왜? 우리 가족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블랙엘 검색해보시면 1년치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이미 그 기대 매출이 뛰어넘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엄청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모건 스탠리의 예측은 벗어났습니다. 이미 뛰어넘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 팔릴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 단계에 있다 보니까 AI는 아직 상품화가 덜 됐고 대중화가 덜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겠죠. AI 산업에서.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최신식의 차세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엘이 지금 완전히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저를 끝까지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HAB 주주분들에게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2024년 하반기를 장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내년 상반기 3월 달까지도 실적 발표가 있을 4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올 상반기까지도 3월 달까지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 주식을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표명해 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딱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종목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명과 함께 매매 전략까지 답장 문자를 바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제가 어제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지금 임상병원 실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BIMO. 이게 실사가 언제 끝납니까? 11월 늦어지면 중순, 빠르면은 초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BIMO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형식상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례상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왜? BIMO를 지난번에 CRL을 받았을 때 추가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NAI, 그렇죠? NAI라는 추가 조치 불가,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은 CRL을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중에 NAI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1차 CRL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FDA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치가 불필요하다. 조치 필요 없는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CRL을 받았을 때 BIMO권에서는 지금 임상 사이트 실사를 하는데 다른 사이트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HAB의 사이트 중에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사가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이슈 중에 지금 불가항력적인 부분들, 뭐 전쟁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추가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습니다. NAI. 그래서 HAB는 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BIMO는 사실상 형식상 실사를 하는 것뿐이지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IMO와 동시에 지금 CMC 지금 항서제약의 CMC 실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사는 11월 초 중순 정도에 진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BIMO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그런 시기쯤 해서 BIMO가 종료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쯤 BIMO 완료와 동시에 CMC를 바로 실사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클래스 2로 진행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결국에는 재실사에 대한 부분만 진행이 끝나면 완료예요. 이해가 되시죠?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MOS 값이 그 22점 몇 개월이죠? 1개월인가 2개월에서 23.8개월까지 늘어나가지고 뭐예요? 이 MOS 데이터, 임상 데이터 값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근거로 클래스 2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실사 때문이에요. BIMO와 CMC를 형식상이라도, 그죠? 형식상이라도 재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HAB의 리보세라닉 함렐리주맙 이 병용 투약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건은 클래스 2로 진행되고 이 두 가지 것만 완료가 되면은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임상 데이터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적인 체크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FDA에서 실사만 끝내면은 바로 승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7월달 미팅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사 부분만 보완이 완벽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BIM은 사실 보완이 필요가 없는 항목이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됩니까? 항서제약이 CMC 문제를 통과를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슈지한 박사, 그렇죠? 메모장 잠깐 키시면은 제가 슈지한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이제 항서제약의 부사장인데 이력이 2010년부터 지금은 퇴사했지만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 12년까지 1년에서 한 2년 동안 FDA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죠? 근무했던 부서가 뭐예요? CRL 쪽 부서에 품질 제조 공정 과정의 심사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심사관이 아니라 수석 심사관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CMC를 담당하는 CMC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항서제약 부사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서제약의 그 슈지한 박사가 이 CMC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언제 영입했을까요? 5월달 CR을 받고 난 직후에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항서제약이 CMC 무조건 통과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FDA 승인 받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지한 박사는 2017년, 18년에 그 욱시 바이오로직스인가? 이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욱시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이 중국 최초로 EMA와 FDA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중국 최초로 받아냈어요. 이 박사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바이오 쪽의 업계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왜? 중국 최초로 EMA, FDA 승인을 받아내는데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항서제약 부사장으로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CMC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영입하고 나서 7월 달에 FDA 미팅 했잖아요. 그때 FDA가 놀랐어요. 아니 2달 만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항서제약은 이 CRA를 받았을 때 CMC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CRA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조 공정 과정 중에 그 수많은 제조 공정 과정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FDA랑 서로 소통을 했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왜? 5월 달에 영입했었던 CMC 최고 전문가 슈지한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미 파악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완서를 제출하니까 FDA가 놀란 거예요. 그죠? 놀란 거예요. 이대로만 제출하면 돼. 너네 더 이상 보완 요구사항 없어. 빨리 제출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놓은 당상. 자,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에요. 사실 우리 가족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뭐였을까요? 본질적인 어떤 재료에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그냥 고라는 거예요. 고. 이해가 됐어요? 이미 우리가 HAB를 투자할 때 사실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 그죠?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양면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률로 가는 거예요. 확률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없고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항서제약이 그냥 어디 동네 구멍가게 그런 제약사가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그죠? 빅파마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요. 지금 항서제약의 홍콩 상장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항서제약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FDA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항서제약이 지금 승인받은 FDA 승인건들도 있어요. 실제로 파클리탁슬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FDA 승인을 받았었던 기업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실제로 FDA 승인 경험도 있고,
글로벌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CMC에 대해서 얘네가 두 번이나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거절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로 멍청한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MC가 아니라 그 CRL을 받을 때마다 HLB도 그렇고 항서제약도 그렇고 돈이 더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왜 돈이 더 들어갈까요? 그 승인이 나기 직전까지 또 계속 이런 인력 작업들이 들어가요. 전문가들 또 데려다가 또 그거 수정하고 그런 게 다 돈이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이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공장을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려면. 그러면 승인이 나야 판매를 하겠죠. 근데 가동을 못 시키고 있으면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미 인력들은 다 준비를 해놨고 다 지금 판매 준비를 끝내놨는데 항소제약도 지금 공장 돌릴 준비 다 끝내놨는데 승인이 안 나면은 돈만 나가는 거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 항소제약도 자기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승인 받는 게 얘네들의 어떤 목표예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돈 버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죠? 어떤 기업들이 이거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죠?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그죠? 조 단위가 들어갔어요. 조 단위가. 연구개발비가. 그죠? 임상하는데. 근데 어떤 기업들이 돈 버는 걸 싫겠어요. HLB랑 항소제약도 여기다 사활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기업들을 믿는다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면은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항서제약이 홍콩에다가 이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IPO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다가 이제 법인을 차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홍콩의 자금을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의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 커요. 홍콩 금융시장은 선진국 시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선진국 그 MSCI 지수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 지수는 굉장히 좋은 지수인데 여기에 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선진국 자금이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요. 펀드 자금 많이 들어가고 외국계 자금들, IB 자금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항서제약 입장에서 홍콩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홍콩 자금을 땡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홍콩의 투자자들이 이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맙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HLB 쪽으로도 이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홍콩 시장이 아닐지라도. 이해가 되셨죠? 왜? 홍콩 시장이 아닐지라도 여기에 IB 투자금이라든지 펀드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쪽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HLB가 지금 코스닥 쪽에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외국계 자금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게 하려고.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에 있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양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이 돼야지만 이런 패시브를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LB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FDA 승인이 떨어지면은 코스피에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죠? HLB 코스피 얘기는 진작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HLB 코스피. 진작에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벌써 나왔던 얘기요. 2023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HLB가 지금 적당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코스피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는 이유는 승인. 이게 나야지만 이 모멘텀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을 시켜도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아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스피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금이 다양해집니다. 펀드 자금들, 외국계 자금들 등등등등 자금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부담된단 말이에요. 지금 HLB를 끌고 가고 있는 큰손 세력이 있어요. 이게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몰라요. 세 개일지. 다양한 큰손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HLB의 주가를 의기투합해서 움직이겠죠.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코스피에 상장을 시키는 순간 여기에 들어오는 그런 대형 자금들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적이에요. 적. 그죠? 거슬리는 어떤 입장이 된다고요. 거슬리는 조건들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가남 1차 승인 날 때까지는
코스닥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쫙 올리고 나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더하겠죠. 플러스 알파로. 코스피 이전 상장할 거야. 그러면서 올리겠죠. 주가를. 과거에 포스코 DX가 그랬던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할 거야 하면서 주가를 쫙 올려버렸죠. 그런 느낌으로 올릴 거란 얘기예요. HLB도.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딱 맞추고 나면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왜? HLB에 대한 그런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와, 이거 승인 났고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HLB가 지금 갖추고 있는 바이오, 빅파마 기업의 어떤 모습들. 그죠? 얼마 전에 HLB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또 올라갔는데 이노베이션 4.39% 올라갔죠. 이 기업이 지금 인수한 베리스모. 그죠? 4세대 항암제, 칼티 세포치료제. 이거에 대한 모멘텀까지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을 취합하고 HLB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다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HLB가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HLB에 대해서 3년 동안 분석을 해왔고 3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저는 그냥 그림처럼 다 보여요. 그림처럼. 그러면 제가 그 그림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가족분들이 보시고 납득이 되신다면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팩트 체크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HLB 주주분들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딱 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지금 강력한 힘이 몰리고 있고 강력한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땡땡땡땡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답장 문자로 종목명 보내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딱딱도사의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에서는 HLB에 관련된 실시간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HLB 테라피틱스 좀 있으면 IR을 또 진행하죠. IR 북을 미리 공개해드렸고 10월달 IR 자료 그죠? 그리고 HLB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브리핑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지금 입장 방법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입장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당분간 입장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입장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 어제도 입장 요청건이 들어왔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게 바로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채널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입장이 됩니다. 채널의 추가 누르면 입장, 채널의 추가 누르면 입장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냐? 딱딱도사의 텔레그램 가족방 들어와서 HLB 실시간적인 대응을 장 초반에도 장 중에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핸드폰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기준. 자, 더보기 버튼 어디 있을까요? 제 영상을 딱 보실 때 이 밑에 쪽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보실 때, 모바일 폰으로 보셨을 때 더보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요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입장 링크. 보이시죠? 자, 이 입장 링크를 뭐예요?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이해가 됐죠? 입장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제 HLB 영상에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 있죠. 그죠? 이거를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딱딱도사 버전 2.0 가족방 딱딱 주식. 그죠?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입장 신청하는 버튼이거든요. 그 버튼을 일단 누르세요. 누르시면 입장 신청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한테 이게 딱 들어오겠죠. 이렇게. 입장 요청권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성함, 이름이죠. 이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제 번호로 010-3072-4579번으로 구독 김재성, 저는 이제 김재성이니까 구독 김재성 또는 구독 닉네임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텔레그램 방이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닉네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닉네임인지 이름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모른다, 내가 닉네임인지 이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되셨죠? 대부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난 설정한 적이 없다, 이름이에요. 나는 가입할 때, 텔레그램방 가입할 때 뭐 닉네임 설정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구독, 이름, 성함, 그래서 구독 김재성 이런 식으로, 구독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매칭이 되면은 확인해서, 뭐 현님이 들어왔으면, 현님이 문자가 들어왔으면은 이분은 확인됐다, 채널에 추가, 한혜영님 확인됐으면은 채널에 추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 두 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신청하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이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HAB 주주분들은 웬만하면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800명 가까이 입장하고 계시는데 웬만하면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HAB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에 여기 내용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제가 영상 내용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영상 내용 보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보기 버튼. 그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나와요. 제가 여기다 설명까지, 이 설명까지 같이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모바일에서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